네, 오늘은 나울통 특별판으로 유니스트 인문학부 김효민 교수님과 함께 청년과의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오늘 특별 또 게스트가 초대되어 있습니다. 저희 울산 청년 네트워크의 운영진이죠. 우리 김련우 간사 함께 모시고 있고요. 우리 염정배 복지테크 팀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희 진행자는 또 이태인 해설가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김효민 교수 모시고 청년과의 주요 현안, 울산의 주요 현안과 전국적인 주요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교수님 저희가 어떤 현안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울산 청년 네트워크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해서 오늘 팟캐스트 방송으로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울산 현안은 이제 원전에서 나오는 이른바 사용 후 핵 연료라고 하는 것. 네. 네. 발전을 마치고서 남는 폐연료봉이죠. 이제 폐건전지 같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문제가 하나고요. 네. 네, 그건 이제 울산 현안이고 두 번째 전국적인 현안으로는 모두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 이른바 인국공 사태. 인국공 사태.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안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앞뒤가 바뀌었네요. 먼저 제가 세 분 소개를 좀 해야 됐었는데 네, 먼저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좀 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효민 교수님부터 짧게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에 있고요. 그리고 과학사회학이라는 거를 전공했고 소속은 이제 인문학부하고 생명과학부 두 부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김효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김련우 간사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청년 네트워크에 지금 현재 간사로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따로 얘기를 해도 되나요? 오늘 이제 네네. 네, 오늘 김효민 교수님과 같이 이제 여러분 이제 울산 청년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울산 청년들께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좀 얘기를 나누고자 오늘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염정배 팀장께서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지테크에서 지금 울산 네트워크 복지테크 팀을 하고 있는 염정배고요. 네. 저번에 한번 왔었죠. 네,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 리뷰 한번 진행을 했었죠. 소수상 특집 때. 네, 청취자들께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좀 진행을 할까요, 교수님? 저희가 일단 울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울산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원전에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사용 후 핵연료 시설 이제 맥스터, 이른바 맥스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설에 관련해서 울산 북구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그 사태에 관련 어떤 그 일련의 오늘 현안과 관련해서 설명과 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또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울산 북구에서 투표를 했었던 게 주민투표를 했었던 게 7월 5일 7월 5일이 아닌데 아직 7월 5일이 안 됐는데 6월 5일인가? 6월 초. 최근에 이제 주민투표를 했었고요. 94.8%의 주민들이 맥스터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맥스터는 뭐냐면은요, 이제 원전에서 나온 아까 말씀드린 폐연료봉 이거를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원자력 발전소 안에다가 따로 잠깐 보관해 두기 위한 그런 이제 시설이거든요. 근데 잠깐이 50년에서 100년까지 갈 수가 있는 시설이에요. 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시가 50년에서 100년이면 그게 무슨 임시냐라고 많은 지적을 사실 전문가들께서도 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산에서는 이게 행정구역상만 경주지 사실은 울산에서 굉장히 훨씬 더 가깝다. 경주 시내보다 오히려 더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신 것인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심지어 경주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해도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주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유치를 했었던 거는 폐연료봉이 아니라 훨씬 방사능이 낮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다 남은 장갑, 작업복 이런 것들을 묻는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그거를 경주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유치를 해간 게 맞아요. 그때 한번 그래서 주민들이 자결권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2005년이었었고요. 그때 조건이 우리가 덜 위험한 중저준위 웨이스트를 받는 대신에 고준위는 다른 데다가 건설한다라는 게 이제 특별법 제18조의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법리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연구 처분장을 다른 데 짓는다고 했지 임시 저장 시설을 경주에 안 짓는다고는 안 했다 이거예요. 예. 네.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네. 예. 자,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임시 저장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거나 핵 반응 마치고서 남은 것들이 우리 지역에 계속 쌓여 있는 건데 우리는 투표도 못 한다.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한다 해도 의미가 없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그게 제 질문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이제 청년분들이 여기도 계시니까 네.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자유롭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들 굳어 계시네요. 워낙 좀 심각한 사안이죠. 사실 이게 울산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전국적인 사안이 사실 됐었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민단체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우리 또 오늘 처음으로 우리 또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어색해하시는 울산 청년 네트워크 운영진 김연우 간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실 저도 이걸 이제 오늘 좀 들으러 온 입장이라 제가 곧장 이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오히려 여기 혹시 북구 주민분께서 계시다면 그분의 의견을 오히려 좀 더 먼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밖에 없네요. 뭐 사실은 제가 진행을 맡고 있어서 저도 이게 제 의견을 먼저 피력을 하기는 조금 다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좀 제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북구는 사실 아까 교수님께도 짧게 말씀하셨지만 경주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직경 10km 미만에 지금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전체 이제 위에는 월성, 아래에는 이제 고리. 두 개의 원전을 끼고 있는 곳인데 사실 그런 불안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한반도라는 이 전체 지형에서도 우리가 이제 원전 말고 다른 위협으로는 북한이라는 위협이 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샌가 불감하고 있다. 우리가 안전 불감증처럼 북한이 있는지도 불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울산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뭐 활동가 분들뿐만 아니라 몇몇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몇몇 분만 그렇게 좀 안타깝게 느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주민투표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투표율, 적지 않은 투표율이죠. 30%에 가까이 육박을 했고 그리고 북구 주민 중에요. 그 투표권을 가진 이제 성인 그 30%가 가까이 이제 차편을 했고 90% 넘는 어떤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을 했을 때 사실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고준이든 중저준이든 사실 시민들이 느끼기엔 똑같이 위험해 보이고 그 위험에 대한 어떤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은 사실 인간이 가지는 어떤 주민의 건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 그런 동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생명 보장권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의 피력은 요게 좀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북구 주민이긴 제가 하지만 우리 이태인 해설가께서는 조금 다른 부분의 원전과 가까운 울주군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보시기에는 또 어떻습니까? 일단 울주군 자체가 뭐 한수원에서 받는 이제 자원이 많죠. 뭐 금액적으로 세금 혜택이 또 많다 보니까 북구와는 다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울산이 불감증에 좀 심각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울주군을 떠나서 저는 그냥 청년 한 명으로서 그냥 주변에 이제 청년들한테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청년들은 맥스터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맥스터가 뭔지도 모르고 뭐 저준이 뭐 이런 단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체르노빌이란 영화를 본 사람들도 드라마죠. 최근에 체르노빌 드라마를 본 사람들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저 정도까지 되겠어? 라고 실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지역사회 문제를 좀 더 공감을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북구 주민 한해서만 이게 너무 투표가 진행되고 뭐 물론 제일 중요하고 근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다양한 계층에게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이제 원전이란 게 뭐 저는 뭐 탈원전 원전 찬성 뭐 이런 두 개의 개파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조금 더 전기를 안정적으로 수율 가능하도록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 급진적으로 원전 관련 정책들이 너무 쏟아져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이게 뭐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솔직히 뭐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 보니까 설명회도 없었고 저는 그냥 지나다니는 일개 시민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전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거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게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일단 현안에 대해서 우리는 알리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요. 당장 쓰레기 매립장, 일반 그냥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동네에 생기는 것조차도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핵폐기물 쓰레기장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험 요소랑 이런 게 또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염정배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 남구에 살고 있고요. 원자력 관련해서 좀 생각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만화책 이런 거 보면은 만화 있잖아요. 원자력 뭐 좋다 뭐 이렇게만 나왔는데 한 번씩 체르노빌이 터졌을 때 그때도 만화에서 체르노빌 터지는데 이게 뭐 인간의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뭐 체르노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인간의 잘못이었던 게 맞았던 면인데 결국은 이런 시스템 자체가 맥스터 지금 연료 쓰고 폐연료봉을 모으는 창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창고에서 과연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반 시민이 알 수 없는 것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도 옛날에 한 10년 전이었네 이랬을 거예요. 뭐 원자력에서 누수 나왔다, 물이 나와서 한번 강원도 그쪽에서 난리 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우리가 알았던 거였고요.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언론에서도 못 봤다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자력이나 지금 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이런 거 관리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만약에 맥스터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왔다 갔다 했으면 그 몸에서 방진복 그런 걸 입고 나왔을지라도 그 방진복 자체가 이제 차폐를 잘 하는지 예. 그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서 맥스터 관련해서도 이제 요번에 투표 가지고 주민투표 가지고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 뭐 어떻게 짓고 있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공개를 해야지 지금 기억나는 거 정확하게 없는데 한수원 쪽에서 공개를 잘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돈이나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뭐 사회복지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만 했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는 숫자로만 보여주지 어떤 단계 같은 걸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뭐 교수님 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맥스터를 포함해서 이 원전과 관련된 시설이 아까 우리 이태인 해설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반 쓰레기 매립장처럼 이게 단순히 시민들이 봤을 때 혐오 시설로만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왜냐면 어떻게 보면 쓰레기 매립장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주민의 어떤 건강과는 연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핵시설 같은 경우는 건강과 연관이 있는 거니까 이게 과연 단지 혐오시설로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한 시설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조차도 그냥 이렇게 쉬운 말로 나오기가 어려웠던 게 그동안 현실인 것 같아요. 일단 어려운 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라고 사람들이 이제 멍하니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던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원자력 발전이 뭔지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원자 폭탄이 이제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테크놀로지잖아요. 원리는 똑같죠. 원자력 발전소도. 근데 이제 그거를 훨씬 더 천천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터뜨려가지고 갑작스럽게 파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발생한 열을 가지고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는다.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의 원리인데. 그러면 이제 그 방사성을 가진 원소들을 가지고 이제 반응을 막 시키겠죠. 반응로 안에서. 걔들이 처음에 막 반응을 많이 할 때는 그게 이제 활성을 가진 연료 전지 같은 것이었다가 그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활발하게 반응을 못하게 되면은 폐전지가 되는 거죠. 일종을. 그러면 걔는 더 이상 이제 전기를 얻는 데 쓸 수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열을 일단은 수조에 넣어서 식혀요.
그 수조가 어디 있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울주군 발전소 안에 있고요. 예, 고리 발전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후 핵 연료를 사실은 발전소 있는 동네는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것들이 근데 원자력 발전소 안에 점점 차겠죠. 네. 예. 더 이상 찰 수가 없으면 빼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거를 어디다 짓느냐라는 얘기를 사실은 우리나라에 1970년대에 처음 원자력 발전소가 생길 때부터 논의를 하고는 있었어요. 예. 네. 근데 말을 너무들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쓰레기 언젠가는 빼가야 된다. 예. 얘가 아무리 우리가 그쵸 박스 컨테이너 잘 짓고 땅 속에다가 깊이 파묻고 하면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거 네. 연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원자력 공학자들이니까 그 스펙대로 짓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폐 연료라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방사능을 가진 연료인 것은 맞다. 네. 예.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게 물론 짓는다. 스펙대로 짓는다. 이렇게 이제 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말로 다 공개를 하고서 예.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가 빼가지고 어디에 지을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 너무나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맥스터는 뭐고 캐니스터는 뭐고 임시 저장은 뭐고 중간 저장은 뭐고 처분 저장은 처분실은 무슨 뭐고 무슨 법은 어떻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예.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한 공학적인 공법들이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 예. 그러나 예. 언제나 모든 일에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그게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전력 얻어야 되는 거 맞으니까 사실 리스크 감소하고 그동안 발전시켰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어디에 지을까 그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눈 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다 쌓아놓고 있어요. 네. 언젠가는 빼야 돼요. 근데 네. 어디다가 뺄지 지금 말은 못하면서 임시 저장 시설만 네. 이거는 법에서 처분시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니까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저 여태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도 몰랐는데 네. 이렇게 쉽게 설명이 가능한 거를 네, 왜 여태까지 그렇게 그냥 시민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의문이 생기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걸로. 네, 그렇네요. 마치 네, 한자의 발명과 그죠? 한글의 발명을 뭔가 시기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 예, 이 얘기를 좀 저희가 사실 오늘만 할 수는 없어서 네. 계속해서 좀 이어갔으면 하는데 네. 다음번에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네. 예, 젊은 분들의 의견이 네. 궁금해서 제가 한번 네. 가져와봤던 주제였고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하시고 좀 마무리하고 예, 인국공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예. 네, 그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인국공 사태 아까 짧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인천국제공항의 어떤 사태를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교수님께서도 또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네, 예. 네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나눠보죠. 예, 다들 이제 요즘 뉴스에서 워낙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요원이 그동안 비정규직이었는데, 네, 예, 직접 채용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란이 일어나는데 일부 청년들이 6월 29일 얼마 전이죠. 미래통합당이 주최한 한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실명 다 공개를 하고서 현 정부를 비판을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예. 그거 왜 현 정부 비판할 거리가 되느냐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배웠고 필기시험 합격했다는 이유로 정규직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 더 받고 있었던 것이 불공정했었던 것이라고 본다. 인국공이 대통령이 갔던 사업장이라서 특혜를 준다. 이것도 선동이다. 예. 정규직 전환 다 해야 되는 것인데 민간을 견인하기 위해서 공공을 먼저 했던 것 아니냐. 정규직 전환을 해야 양극화가 해소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개선되고 불공정이 공정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좋은 정부의 사업인 것이지 네. 청년이 분노할 일이 아닌 것이다. 하태경 의원 등등은 이거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아라.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를 오히려 나는 느끼고 있다. 네. 라는 발언을 했는데 네. 여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청년들이 설득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분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얘기를 들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염정배 팀장께서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국공 사태라고 보기에는 좀 어감이 있죠. 쉽게 얘기하자면 인국공으로 인해서 발전된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구분이었는데 네.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다른 교통공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비정규직 있던 사람이 다 정규직 채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스펙이 높은 게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터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공정이란 게 과연 어떤 의미라고 하냐면 이제 지금 정부에서 나왔던 게 17년 이전까지는 정규직 전환하고 17년 이후부터는 이제 가산점을 줘서 채용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면 그게 공정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네. 이제 청년들은 이건 공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원래 있던 사람들을 빼고 새로운 지금 뭐 나온다면 이제 직무가 새로 개설되는 그 직무에 모든 사람이 다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청년들의 생각이죠. 네, 구체적으로 또 이태인 해설가께서는 그 청년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좀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드시는지. 일단 가장 1차원적으로 보자면 그냥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몇 번이나 떨어졌는데 저기는 그냥 2년 일했다고 정규직화 만들어버리면 나는 뭐가 돼? 나는 몇 년이나 세월을 바쳤는데? 네. 이런 좀 마음가짐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를 하시거나 이제 반대 입장을 표현하시는 분들은. 네. 또 반대로 이제 비정규직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들은 또 어쨌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서 좀 뭐랄까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정규직 채용해서 뭐 간다라는 취지잖아요, 이게. 저는 이거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이거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면은 좀 공감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저는 이거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물론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두 쪽 다 의견이 50대 50으로 이해가 가는 바라서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시험을 치렀고 떨어진 입장이라면 매우 분노를 했겠죠. 또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도 뭐 실제적으로 급여가 차이 난다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네. 뭐 지금 받고 있는 연봉에 뭐 200만 원 정도 더 받나? 뭐 그런 식으로 언론에 나왔던데 그런 세세한 부분은 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전에 사전적인 설명이 충분히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뭐 공공이 이끌어가는 거 저는 뭐 물론 찬성합니다. 그러나 뭐 앞서 말씀드렸던 맥스터처럼 사전 설명이 너무 없다. 소통을 강조하던 정부가 이렇게 그냥 갑자기 들이밀어서 일을 추진해 버리면은 어떻게 하냐라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의견을 좀 덧붙여도 될까요? 네, 제가 한번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광래 진행자는 혹시 어떠신지.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일단 저도 조금 타자화해서 보자면 사실 의뢰 전쟁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 사실 그게 제일 안타깝고 그 최저임금이 사실 8,000원대로 갑자기 오를 때도 사실 의뢰 전쟁이라는 단어가 벌써 튀어나왔던 게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편의점 점주와 알바생이 싸워야 될 구도가 아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자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노동자는 노동자를 보호해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노동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로 대립하는 이런 구도로 가는 건 사실 정말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정규직 그러니까 그동안 시험을 준비했던 어떤 그 청년들의 마음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불공정하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이 났는데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이 일자리라는 것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면 굉장히 불공정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어떤 인천국제공항의 공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가는 노선이 좀 다르다. 그리고 나는 어떤 그 일자리에 대한 사명감이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사실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발언은 제가 같은 청년들한테 질타를 받기 되게 좋은 발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는 사실 노동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그거를 먼저 실현을 하겠다라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강조했던 부분이고 사실 그거에 대한 여파라고 해야 될까 후폭풍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언론이라든지 일부 정치인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사태를 본질을 흐린다. 그래서 결국 의례 전쟁으로 치닫지 않나라는 좀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의견을 너무 과하게 피력했나요? 아니요.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타자화를 왜 하셨는지 궁금한데. 네, 처음에 타자화했다는 건 이제 의례 전쟁으로 많이 본다. 네, 이런 거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간사님 의견을 아까 피해 가시던데 사실 오늘 의견을 수집하러 오신 역할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귀중한 분을 모셨는데 네네 의견 좋습니다.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귀중한 사람이 안 되도록 다음에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약속 한번 하시면 방송이 박제라서 다음에 또 오셔야 돼요. 네. 그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태인 해설가 분께서 이제 완벽 정치 해설가입니다. 해설가 분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취준을 하는 학생들 또는 이제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나는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왜 갑자기 이제 몇 년 정도 일을 했던 이제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느냐. 사실 저는 이 이야기는 이제 뭐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공정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은 자신의 노력만을 좀 중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취준생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업무를 하면서 동일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일단 그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걸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뭐 인국공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그 지금 현재 청년들이 발언을 하고 있는 내뱉고 있는 그런 단어 또는 이제 발언 자체에는 상당히 타인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좀 정서가 약간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소위 얘기하는 꼰대랑 무슨 차이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청년으로서 의견을 이렇게 좀 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보시기에. 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고 감사했고요. 청년들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저는 좀 더 용감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다른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방송인들이라던가 우리가 방송인 다 됐네, 그죠? 꼴랑 2달 했는데 말을 아껴 자꾸 꼴랑 2달 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김효민 교수님과 대담은 청년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연우 관사님 그리고 영정배 팀장님 그리고 김효민 교수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